그 돈 당신이 빌린 게 아니었어요? 그날 제 통장에서 사라진 3천만 원을 확인했을 때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돈의 방향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말했지요. 사업에 썼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제 친구. 아무 의심 없이 집 열쇠까지 맡겼던 사람. 그 친구가 며칠 전 아무렇지 않게 물었거든요. 정희야, 요즘 너희 남편 잘 지내지? 그 말투, 그 눈빛 지금 생각하면 전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확인이었다는 걸. 이미 둘 사이에 오간 돈이 제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는 걸요. 더 끔찍한 건 이 모든 걸 두 사람이 함께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카페 창가 자리는 늘 제 자리였어요.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빛이 낮게 깔려 있었고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지요. 이순자, 제 나이 68배, 30해를 넘게 곁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젊을 때는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았고 아이들 학교도 같았습니다. 남편들끼리도 몇 번 술잔을 기울였고 명절 전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어요. 누가 보면 친자매라고 할 만큼 가까웠습니다. 정희야, 많이 기다렸어? 순자는 늘 그랬듯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사실 저는 10분 전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친구 사이에는 그런 작은 배려가 습관처럼 남아있지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평생 화려하게 산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 박영수와 결혼한 뒤 아이 둘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아파트 대출 갚으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이 제일 어렵고 귀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올해 72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중소기업 영업부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말주변이 좋고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했지요. 퇴직한 뒤에는 집에만 있지 못했습니다. 작은 유통사업도 해보고 지인 소개로 건강식품 판매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말렸습니다. 나이 들어 큰돈 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만 지키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빈손처럼 보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돈 문제만큼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통장과 보험, 적금 관리는 제가 맡았습니다. 큰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가 늦은 나이까지 버틴 방식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 병원 예약 날짜를 적어두는 노트까지 알고 있었고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일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돈 계산에 예민한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순자는 늘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정희, 너는 은행 직원보다 더 꼼꼼해. 내 남편은 복받은 줄 알아야 해. 그럴 때마다 저는 웃고 넘겼습니다. 꼼꼼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한순간 방심이 오래 쌓은 것을 무너뜨린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친척 중에는 보증 한 번 잘못 썼다가 집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친구 중에는 남편 사업비 때문에 황혼의 월세방으로 간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삶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끼고, 더 적고, 더 확인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평소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딸이 새로 이사한 이야기를 했고, 저는 큰아들이 손주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커피 머신 소리가 낮게 울렸고, 옆자리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옆에 두고 조용히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그날 제 마음속에 작은 금이 생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대추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말투로 물었어요. 정희야, 요즘 너희 남편 잘 지내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안부를 묻는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순자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말끝도 조금 빨랐습니다. 마치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반응을 확인하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 별일 없지. 요즘은 집 근처 공원이나 다니고 그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웃었지만 입가만 움직였어요.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괜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 민수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나서 물어본 거야. 그 말은 너무 빨랐습니다. 오히려 준비해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이일수록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도 모른 척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서로 민망해질까 봐요.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서른의 친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순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 흉도 보고 며느리 이야기로 한참을 웃었을 텐데 그날은 자꾸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어깨가 살짝 굳었어요. 제가 말을 하면 듣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순자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하는 손가락이 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안은행 앞을 지나쳤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안쪽 번호표 기계 앞에는 노인 몇 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통장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순자의 질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중계 소리가 꽤 컸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다녀왔어? 응. 순자 만났어. 그 말을 듣자 남편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남편이 채널을 넘기려던 손을 멈추고 제 쪽을 보지 않은 채 목만 살짝 굳히는 것을요. 그래, 뭐래?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냥 사는 얘기했지. 저는 일부러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았어요. 거실에는 중계 해설자의 목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은행 앱도 열어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순자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요즘 너희 남편 잘 지내지? 남편의 멈칫하던 손도 떠올랐습니다. 순자의 떨리던 손끝도 떠올랐어요. 하나씩 보면 아무 일도 아닌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데 묶이면 무언가 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나이 들면 괜한 의심이 많아지는 거라고요. 친구를 의심하지 말자고요. 남편도 이제 늙었으니 별일 없을 거라고요.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나가기 전 은행에 들렀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었어요. 매달 초가 되면 통장을 정리하고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제 습관이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손주 생일 용돈, 병원비. 작은 숫자 하나라도 틀어지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은행 안은 평일 오전답게 조용했습니다. 대기석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창구 너머 직원들은 낮은 목소리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다가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통장 정리 기계 앞으로 갔습니다. 기계가 통장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종이가 밀려 나오며 거래 내역이 찍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안경을 고쳐 쓰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출금 3천만 원.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다시 보았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3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등 뒤로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안은 따뜻했는데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창구로 갔습니다. 저기요. 이 출금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며칠 전 창구에서 출금된 내역입니다. 창구에서요? 네. 공동명의 계좌는 아니고 배우자분께서 위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박영수, 제 남편이 제게 아무 말 없이 3천만 원을 꺼내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 한동안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제 옆을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통장 한 줄만 눈앞에서 계속 커졌습니다. 출금 3천만 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경비실 앞 화분들이 보였습니다. 늘 보던 풍경이었는데도 낯설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억울함보다 먼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3천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혹시 더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보, 영수가 신문을 접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왜? 이 돈 뭐예요? 그제야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통장을 내밀자 그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돈? 여기 3천만 원. 당신이 찾아갔다면서요. 영수가 신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동작이 이상할 만큼 느렸습니다. 마치 시간을 벌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 그거라니요. 3천만 원이 그거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영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목소리 낮춰.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면 왜 말 안 했어요? 영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썼어. 사업. 그 단어가 나오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퇴직 후 남편이 몇 번이나 붙잡았던 단어였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작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들여왔다. 이번엔 확실하다. 조금만 넣으면 금방 회수된다. 그 말들은 결국 손해로 끝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당신이 들어도 몰라. 몰라도 알아야지요. 우리 돈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남편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사업이라면 설명을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누구에게 보냈는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줬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줬냐고요? 아는 사람이야. 이름이 뭐예요?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여? 내가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숨겼어요? 말하면 당신이 난리칠 거니까.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걱정할까봐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눈을 피하던 순자,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계속 확인하던 순자, 그리고 그 이상한 질문. 요즘 너희 남편 잘 지내지? 제 머릿속에서 두 장면이 겹쳤습니다. 남편의 멈칫하던 손, 순자의 굳은 웃음, 3천만 원의 출금 내역. 저는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순자랑 관련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순자 얘기가 나와? 내가 묻잖아요. 순자랑 관련 있냐고요. 당신 지금 친구까지 의심하는 거야?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화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답을 피하려는 벽이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남편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그 한마디가 더 이상했습니다. 상관없다. 관련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묻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만 했습니다. 식탁 위 김치찌개는 금세 식어갔고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을 시간인데 우리는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 9시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친 뒤 식탁에 앉아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3천만 원 출금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 날짜는 순자를 만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 순자는 제게 남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적금 만기일, 보험해지 환급금, 예금 잔액이 적힌 노트였습니다. 줄마다 제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내고 남은 돈, 시어머니 병원비 치르고 다시 모은 돈, 명절마다 용돈 아껴 넣은 돈. 그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젊음과 잠 못 든 밤들이었습니다. 그런 돈이 제 허락도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손으로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는 방 안에서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한 침대에서 수십 년을 잔 사람인데 그날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무렵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감정만으로 묻기에는 서른의 우정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숨긴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물었던 그 한마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숫자는 선명했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름 하나. 이순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을 시간이었지만 저는 침대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본 통장 숫자와 남편의 표정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영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부엌에서 움직이며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뭐해? 영수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좀 다녀오려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더 이상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큰돈 이야기를 해놓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는 태도, 마치 이 이야기를 더 꺼내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조용히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단지를 걸어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보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지만 사실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하나의 이름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30년 친구, 저에게는 가족과 다름없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저는 곧장 창구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오셨던 고객님이시죠? 네, 어제 그 출금 내역 말인데요. 혹시 다른 거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보며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비슷한 금액의 출금이 몇 번 더 있으시네요. 제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얼마나요? 정확한 금액은 다르지만 1,000만 원 단위로 3번 정도, 그리고 소액 출금도 몇 건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3,000만 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돈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출금은 같은 분이 하신 건가요? 네, 배우자분이 동일하게 방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건물 벽에 잠시 기대어 숨을 고르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저만 다른 곳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순자와 만났던 날짜들, 그녀가 유난히 연락이 뜸했던 시기, 그리고 다시 갑자기 연락이 늘어나던 시점. 저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순자와의 통화 날짜를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날짜들이 출금 내역과 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가슴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설마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방향을 틀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곧장 순자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목소리보다 얼굴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정희야? 순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들킨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 집안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TV 옆에 놓인 화분,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저는 그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순자도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순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너 우리 남편이랑 연락해? 순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잠시 바닥으로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 말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답해.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안부 정도는 하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가끔, 안부, 그 단어들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돈 얘기도 했어?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자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 쪽으로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카페에서 떨리던 그 손과 같았습니다. 순자야. 제가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나 다 알아가고 있어. 그 말에 순자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숨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들킬 준비를 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집은 늘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창문이 닫힌 방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순자도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버티고 있었지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순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돈 얘기했지? 순자는 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시선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안에서 이미 절반의 답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 은행 다녀왔어. 그 말을 꺼내자 순자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천만 원이 빠져 있었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돈 어디 갔는지 알아? 순자의 눈이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지?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 그리고 마지막 기대까지. 순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 부르는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그날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설명 말고 대답해. 제 말이 더 빨랐습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아니라 순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막힌 사람처럼 한 번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7천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말이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처음엔 3천이었어. 근데 너희 남편이. 순자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처음에 3천 빌려갔어. 금방 갚는다고 했어. 근데 한 달 지나고 또 조금만 더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도 몇 번 더. 그래서 7천? 응.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제가 알던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너 상처받을까봐.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금 이게 상처야? 이건 배신이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정, 우리 돈이 어떤 돈인지 다 알고 있었잖아.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나도 급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아니고 변명도 아닌 말. 사업이 망했어. 남편도 나 몰래 빚이 있었고 나 진짜 방법이 없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떨림이 더 이상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한테 돈을 빌렸어? 아니야, 처음엔 너희 남편이 먼저 얘기했어.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자기가 조금 도와주겠다고. 나도 처음엔 거절했어. 근데 나도 급하니까. 순자의 말이 이어질수록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의 체면, 순자의 돈,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저. 그래서 둘이 계속 연락했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너 나 만날 때마다 알고 있었지. 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그 한 글자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카페에서 웃던 시간들, 함께 장 보러 다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에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을 말은 다 들었습니다. 돈은 갚아. 제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든 방법 찾아서 갚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말을 꺼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야.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정이야. 하지마.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 말도 하지마.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뒤돌았습니다. 현관문까지 걸어가는 몇 걸음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숨은 더 잘 쉬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도, 그리고 아마 남편과의 관계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짧았지만 마음은 아주 멀리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손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의자를 하나 끌어앉았습니다. 남편과 마주보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앉았습니다. 그 거리감이 필요했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끝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결국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은행은 잘 다녀왔어?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만났어. 남편의 손이 굳었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 언제부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이 나온 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야?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천. 순자의 말과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더 허탈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주길 바랐던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순자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나 몰래 당신이 반대할 것 뻔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대를 피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체면 지키려고 한 거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한 번이라도 솔직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나는 우리 둘이 같이 버텨온 줄 알았어.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도 시간도 인생도.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나를 빼고 결정했어. 남편은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날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컵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은 일 하나에도 제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돈은 당신이 갚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든 방법이 뭐든 당신이 해결해. 정희야, 나는. 남편이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마.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설명 들을 생각 없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정리할 거야. 정리? 통장 분리하고 재산도 나눌 거야.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대로야.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책임지고 살자. 거실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첫 아이를 안았던 날, 좁은 전셋집에서 시작했던 기억들. 그리고 오늘, 저는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 있었고 오늘 그 금이 완전히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큰 짐을 싸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몇 가지만 조용히 챙겼습니다. 속옷 몇 벌, 평소 입던 옷, 중요한 서류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문턱에 서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그가 겨우 물었습니다. 잠깐 나가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하려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한번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오래 살던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저는 이미 끝난 사람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오래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늦은 저녁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날 저는 30년 친구와 평생 남편을 같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삶을 제 손에 다시 쥐었습니다.